실제 현장에서 좀 만나보면은 요즘은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일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타고난 성향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우리가 비전형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도 있는 거죠. 우울증 중에서 그렇게 밤낮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거부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내 자신을,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한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직접 노동을 통해서 버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고 자꾸 참게 만드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 우울증을 만들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의욕이 나게 살아가고 싶고 또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면은 내 자신을 바꿔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제가 30대 젊은 층들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무기력증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음식도 거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도 거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실제 현장에서 좀 만나보면은 예전에는 30대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일단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일 거예요. 점점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일 거고, 또 하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되는데 에너지 자체가 없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은 아침에 가면 이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점심 넘어서까지 자요. 그래서 1시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주로 잠옷을 입고 집에서 주로 누워서 지내는 생활을 많이 하고요. OTT를 많이 봐요. 그리고 밤에는 좀 굉장히 늦게 자요. 새벽 3시, 4시쯤 자고, 뭐 하나 보면 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튜브도 저희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저희 걸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거는 밤에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야행성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왜 일을 안 하냐 그러면 자기는 에너지가 낮기도 하지만은 에너지의 시작이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은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피크를 치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후 2시 정도 됩니다. 아침에 일하고 오후 한 2시쯤 되면 가장 에너지가 좋고, 그때 회의하면 좀 빠릿빠릿하죠. 3시, 4시 넘어가면 기력이 쇠진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때는 막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새벽 1시쯤 되면 빠릿빠릿해집니다. 우리 몸이 각성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고요. 그 시기에는 주로 뭐를 하느냐, 글로벌 네트워크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누워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 특징을 보면 밤에 많이 먹는 특징이 있고요. 예전에는 밤에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식당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시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일자리 구하기 힘든 것도. 근데 일반적인 일을 해야 될 그 패턴하고 자기의 에너지의 라이프 패턴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잘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너 일 좀 잘해, 야단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공격한다,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만둡니다. 그런 걸 잘 못 견뎌요. 근데 그게 타고난 성향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우리가 비전형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도 있는 거죠. 우울증 중에서 그렇게 밤낮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거부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 게 특히 30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기존에도 우울증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출근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래도 버티고. 지금은 그냥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꼼짝 안 하는 거하고 이 우울증이 겹쳐가지고 신종 우울증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기존 우울증은 슬프고 매사에 눈물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우울증의 특징인데, 신종 우울증은 우울하냐고 그러면 우울하지 않대요. 근데 무기력하고 나가기 싫고 식욕은 또 되게 좋아요. 그렇게 되니까 약간 히키고모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부모님이 답답해 하시죠. 나이도 들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으니까 오전에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패턴에 빠졌을까?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수면 각성주기라고 하는데 자고 깨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근데 제가 이런 분들께 자고 깨는 시간을 한번 맞춰보라고 해봤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근데 일찍 자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어떡하냐고,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일찍 깨는 건 가능하냐? 그거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잠을 거의 안 잤어도 깰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버티는 거예요. 비몽사몽. 근데 아침에 좀 버티니까 며칠 지나니까 잠이 조금씩 일찍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밤낮의 주기가 아침에 깨는 시간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자는 시간이 다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괴로워요. 처음. 한 일주일이. 근데 점점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밤에 식욕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식욕을 피크로 하는 시간도 점점 당겨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단은 픽스를 하고 그걸 앵커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전체적인 에너지의 분포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그것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한번 분산을 해보자 다시.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약간 정신이 듭니다. 이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약간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할 준비가 살살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 식사를 해요, 오히려. 저녁은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 밖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 집에만 히키고모리처럼 있었거든. 오전에 한 번 나가고 오후에 한 번 나가고. 집 밖에 나가서 내 생체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민한 것을 오전에 특히 이제 누가 건드리면 되게 예민하고 막 졸리고 그랬는데 이런 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누가 얘기 걸어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밤에는 좀 일찍 자고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할 준비가 되는데 갑자기 뭔가 일을 하거나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그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해?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동을 좀 걸어야 된다. 시동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거라든지 간단한 아르바이트 일단 사이클인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거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전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중소기업도 좋고 어디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해보는데 그런 예민한 분들이 감각이나 이런 게 또 의외로 좋은 분들이 많아요. 잘 맞으시면서 회사도 잘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내 자신을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려는 첫 번째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한다. 그게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 먹는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는 몸의 리듬이 엉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보면 꼭 도시락 3교시 때 먹고 이런 친구들 보면 공부 잘하나요? 아니죠. 밥을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야지 이 우리 몸의 리듬이 유지가 됩니다. 무기력한 분들이 아까 예민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이 잘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에너지가 적은데 에너지를 뺏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코인을 한다든지 약간 사행성 그런 걸 한다든지 코인이 사행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 그걸 보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딴 일을 못 해요. 내가 에너지가 새 나가는 거를 안 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는 부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걸 얘기해요. 아니 한번 그런 걸 해서 한탕을 해야지.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확률 분포상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확률 분포상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극소수거든요. 무기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도 컨트롤을 잘 못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 거기다가 해가지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직접 노동을 통해서 버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극적인 걸 많이 먹게 되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근데 누워만 있고 그런 걸 자꾸 먹으면은 결국은 또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당뇨병 같은 거 잘 생기게 되고 그럼 더 무기력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극적이거나 너무 단 거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까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보조식품이나 약물로 해결하려는 그 경향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좋아지는 약을 먹는다. 그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단어 공부를 해가지고 보케뷸러리 늘려서 해마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게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몸의 구조가 자꾸 훈련을 해야지 좋아지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한번 변화시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번아웃을 제가 보게 되면 이게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객이 왕이고 그분들이 하는 거를 노동자들이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뭐 화를 내도 웃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외국은 아니에요. 화를 내면은 바로 아웃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 사회로서는 더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고 자꾸 참게 만드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 우울증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노출이 되면 이제 사람이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번아웃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콜센터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요. 그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분들 나쁜 사람들이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지금 여기 찾아온 그 기관한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물론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올라가지고 긴장 수준이 너무 올라가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내 긴장을 좀 낮추는 안정기지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텐션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자기한테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돈을 줬다고 그 사람들의 고마움에 100% 보답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헌신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주 작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는데 맛있는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주셔서 물론 제가 페이는 하지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은 그분이 번아웃이 훨씬 덜 와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로 봐서는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고마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주지 않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해 주는 것만은 부족하고 내가 돈을 받고 지불했지만 그 사람이 주는 그 감사와 성의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재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부탁을 한 거죠. 그 사람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해지는 길이 아닐까 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항상 고맙다고 하거든요. 항상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해서 항상 고맙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밥 먹고 왔을 때도 너무 맛있게 먹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하려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실 개인하고 회사가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가치 부여입니다. 가치 부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나? 가치가 있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와서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감사합니다. 동네가 깨끗해졌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할 때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월급은 얼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참고 일해. 그렇게 되면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게 번아웃의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고 내 자신이 자기한테 해도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경중이 있질 않아요. 그거를 자기가 너무 하찮게 여길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울증도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잘 극복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 자신을 내가 의욕이 나게 살아가고 싶고 또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면은 내 자신을 바꿔봐야 돼요. 아까 그렇게 우리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보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그런 식의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여성분들은 그런 걸 잘해요. 남자들은 너무 안 합니다. 그런 걸.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지만은 뭔가 남한테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